일부 조선 중기의 시작과 시대적 배경. 조선 중기는 세종대왕의 치세가 끝나고 이후 세조 성종을 거쳐 연산군과 중종의 치세로 이어지는 시기를 포함합니다. 조선 전기 세종대왕의 통치 아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와 홍구파라는 세력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주로 조선 건국을 함께한 공신들이었습니다. 반면 살인파는 지방의 양반 세력으로 당시 중앙정치에서 배제된 인물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점차 중앙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홍구파와 살인파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갈등은 앞으로 조선 중기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부 홍구파와 살인파의 대립과 사화의 시작. 홍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은 조선 중기의 정치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홍구파는 왕권 강화를 지지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살인파는 향촌 자치를 강조하며 도덕성과 의리 중심의 정치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두 세력의 대립은 무오사화로 표출됩니다. 당시 홍구파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살인파를 탄압했고 이후 연산군 시기 갑자사화까지 이어지며 많은 살인파 인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3부 중종 반정과 기묘사화.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해 조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을 통해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르며 전국이 다소 안정되는 듯 했으나 이후 조광조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정치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조광조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살인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기묘사화로 홍구 세력에 의해 다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조선 사회는 다시 홍구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4부 명종 시기와 을사사화. 명종이 즉위한 후에도 홍구와 살인 간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특히 명종의 모인 문정왕후가 섭정하면서 윤원형과 윤임을 중심으로 권력 다툼이 일어나 을사사화가 발생합니다. 이 사화로 인해 많은 살인 세력들이 피해를 보았고 이후 조선의 정치적 균형은 홍구파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게 되죠. 을사사화는 조선 중기 정치 갈등의 마지막 사화로 이후 살인파는 점차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5부 살인파의 집권과 향촌 사회의 변화. 조선 중기 살인파가 홍구파를 제치고 권력을 잡게 되면서 조선 정치와 향촌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살인파는 도덕성을 중시하며 학문을 중요시했는데 이는 그들의 이상적인 유교 사회 건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살인파는 중앙 권력뿐만 아니라 향촌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방에 향약을 보급하며 자치적 규범을 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향약은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고 주민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살인파가 지역에서 정치적 지도자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의 향촌 사회에서는 살인파가 지식인으로서 존경을 받으며 각종 향촌 행정과 윤리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살인파는 백성들에게 청량과 의리의 가치를 강조하며 도덕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방 양반들은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6부 임진왜란의 발발과 조선의 위기.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하며 일본군의 화력과 전술로 조선군을 급속히 무너뜨렸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고 조선의 왕실은 우주로 피신하면서 국가 전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활약은 조선의 반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순신은 거북선과 판옥선 등으로 구성된 조선 수군을 이끌고 한산도 대첩을 비롯한 여러 해전에서 일본군을 격퇴했습니다.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은 해상 보급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전쟁의 판세가 서서히 조선에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또한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을 저지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군사적인 지식이나 무장이 부족했지만 의병으로서 일본군에 대항하며 조국을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의병의 활약과 명나라의 지원군 덕분에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결국 조선은 일본과의 교착 상태 끝에 휴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7부 임진왜란 이후의 복구와 개혁 노력. 임진왜란은 조선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농토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감소하며 조선의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조선은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토지 제도를 개혁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토지를 분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붕괴된 행정체계를 재정비하고 농촌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과 고유 정책을 통해 백성들의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군사체계의 미비함을 깨닫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도감을 창설하고 신무기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소고군 체계를 도입해 유사시에는 민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조선 이후에도 외부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8부 광해군의 즉위와 중립 외교 정책.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불안정한 조선을 다스리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광해군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갈등에서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중립 외교를 통해 조선의 생존을 꾀했습니다. 광해군은 후금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양국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국내적으로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친명 세력과 강경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국토와 백성들의 삶을 복구하는 데 힘썼으며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의 경제와 사회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개혁과 중립 외교는 보수 세력에게 반감을 사게 되었고 결국 그의 정책들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비판받아 인조반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부 인조반정과 병자호란.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광해군은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인조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달리 명나라에 충성을 다짐하는 친명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명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강경한 사대주의 정책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후금과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조선은 1636년에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신속한 항복을 요구하며 압박해왔고 조선군은 압도적인 청군의 병력에 밀려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인조는 남한 산성에서 항전을 벌이다가 청나라에 항복하게 되며 함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릅니다. 병자호란은 조선의 정치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이후 조선의 대외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10부 병자호란 이후의 사회 변화와 대외 정책.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자주성과 국방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는 조선 백성들 사이에서 후금은 오랑캐라는 인식이 생기며 반청 감정이 높아지게 한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자호란은 조선 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지배층은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방어체계의 재정비와 병력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중들은 반청 감정 속에서도 조선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고 이는 이후 실학과 같은 자주적 학문과 개혁 사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부 조선 중기의 문화와 학문적 발전. 조선 중기는 문화와 학문이 크게 발전한 시기입니다. 유교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립되었으며 이황과 이 같은 성리학자들이 등장해 성리학을 조선의 이념적 기반으로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황의 태계학과 이의 유곡학은 후대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조선의 학문적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또한 조선 중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눈에 띄었습니다. 장영실과 같은 발명가들이 천문학, 기상학에 공헌하며 혼천일, 추구기, 사경로 등 다양한 과학기구를 발명해 조선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천문과학과 관측기술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발명품들은 농업과 치수사업에 활용되어 백성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12부 조선 중기의 유산과 이후의 영향. 조선 중기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외침 속에서도 성리학의 발전, 붕당, 정치의 도입, 상비군 체제 구축, 그리고 경제문화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조선 후기와 근대 조선의 기반이 되었으며 특히 붕당 정치는 다원적 정치 체제로 이어졌고 군사적 개혁은 자주적 방어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농업과 상업의 발달은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했고 학문과 예술의 성과는 조선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